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부동산이 뭐가 좋은지를 물론 이제 가서 보고 한국에서 내 비즈니스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신경을 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넌트 관리부터 이렇게 된다면 고객들한테 어떤 일정의 어떤 그런 테넌트 관리부터 회계 관리부터 물론 당연히 처음에 부동산 매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고객들한테 정확히 안내해 주는 이런 플로우가 있나요? 그 샘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매도 매매고 이제 그 투자자분께서 또 한국에 계시면 그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또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 관리 회사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고객께서 투자분께서 입주자가 뭐 5개 있는 그 건물을 구매를 하셨다 했을 때 그 사이에서 모든 그 입주자들과의 어떤 대화, 관계 그리고 임대료 받는 거 그리고 모든 지출 내용들 그리고 그 한 달에 매달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P&L, 그 Profit and Loss Report라고 이제 얼마가 들어오셨고 얼마가 나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하신 그 날서부터 바로 저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다 그 연락이 가고요.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회계까지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종종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밤에 갑자기 뭐 그 자기네 뭐 유리가 깨졌다, 뭐 도둑이 들었다 했을 때 물론 뭐 건물주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한국에 계시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놓고 정말 투자하신 그 건물이 정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거네요. 한국에서 자금이 있어서 외환관리 우리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투자에 대한 계약서를 갖고 모든 것들 신고하고 나가서 합법적으로 나가서 내가 건물들, 내가 커머셜 주택을 보고 선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바쁜 비즈니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보고를 통해서 적어도 매월 보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더 해도 네네, 될까요? 맞습니다. 입주자가 여러 개 있는 멀티 테넌트 건물 같은 경우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잠깐 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저희가 또 투입을 해서 거기 마케팅도 해드리고 그 자리 홍보도 해서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런 작업들도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한국말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재무회계 관리,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부분도 연결이 돼서 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세금 보고를 저희가 CPA가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CPA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수입이 어떻게 됐고 지출이 어떻게 됐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희가 그 자료들을 준비한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고 또 그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카운티에서 그거를 매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렇게 책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걸 무조건 낮춰야 되고 그 낮추는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내가 미국의 텍사스나 달라스, 오스틴에 가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저게 비싼가 싼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러니까 비싸고 싸게 아니라 내가 적정 가격을 줬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캡레이트가 이 정도가 되면 아니면 뭐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강남이면 원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가 임대 수익률이 캡레이트가 2%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뭐 그런 거가 가격 산정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거는 알지만 미국에서 내가 부동산 살 때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적어도 아주 비싸게 그러니까 적정 가격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주택하고 이제 그 커머셜 투자용 건물들하고는 좀 계산법이 달라요. 아, 네네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 얼마냐. 평당 얼마냐. 예, 주변 시세 얼마 팔렸는지. 네네네. 그래서 이 집이 옵션이 더 있다. 그러면 네네네. 그 알파를 좀 더해주고 네네네. 또 경쟁이 붙으면 굉장히 붙겠죠. 네네네네. 그게 이제 좀 베이스라인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캡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NOI, Net Operating Income 얼마 남는지, 그렇죠, 그렇죠. 베이스 렌트가 얼마서 네네네. 익스펜스 쫙 빠지고 얼마 네. 남는지에 네. 나누기 캡 레이트잖아요. 네네. 근데 캡 레이트이 낮으면은 동네가 막 상성장 지역일 것 같고 네네네. 안전한 지역일 것 같고 네네네네. 캡 레이트 너무 높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을 제가 조금 들면 영어로 쓰셨는데 캡 레이시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임대 수익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았던 자본을 내가 5억 투자하고 대출을 5억 받았으면 10억이 매매가였습니까? 그 매매가를 내가 임대료 나오는 거에서 비용들을 다 빼고 그 10억 그 내가 그 산 금액으로 나눈 수익률 그러니까 총 가격 대비 그 비용을 뺀 순 임대 소득을 나눠서 수익률을 캡레이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NOI라는 의미가 이제 순 임대소득인데 결국은 임대료에서 관리비 이런 거야 어차피 이제 미국은 임차인들이 다 내니까 재산세 이런 거 다 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용들 추가 빼고 거기에 있는 소득을 이제 NO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넷은 뭐냐면 비용을 뺀 순 임대 내가 들어온 임대 소득에서 매매가로 나눈 게 이제 캡넷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대 관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수수료 얘기를 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첫째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한국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보통 0.4에서 0.9% 매매 가격에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은 보통은 좀 그러니까 0.4, 3, 4, 5 뭐 이 정도 선이고 매도하는 분은 내가 돈이 생기니까 0.5에서 0.9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에 따라서 좀 붙고 뭐 더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한국은 매수자도 내고 매도자도 내고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이제 셀러가 다 납부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어서 네. 이제 바이어분이 있으시면 바이어를 represent하는 바이어 브로커가 이제 저희가 될 것이고요. 네네네. 셀러가 있으면 셀러를 또 이제 대표하는 네. 셀러 브로커가 네네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셀러가 이제 셀러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주게 되고요. 네네네. 그 셀러 브로커는 바이어와 브로커하고 네. 나누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면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그러니까 수수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수수료가 없죠. 네, 처음에 나중에 팔 때. 때,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미국은 보통 매도자가 네. 셀러의 수수료는 중개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보통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집이 표준하니까 네. 집은 한 6%. 그래서 6%. 3%씩 이렇게 나눠가게 되고요. 이 커머셜 빌딩들은 덩치가 커질수록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2%에서 1%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 다 내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최고는 6%고요. 네네네. 뭐 낮게는 뭐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레이퍼송 네. 대표께서 쉐어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에이전트끼리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매도자가 수수료는 매수자는 안 내고 매도자만 내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6%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같은 건 규모에 따라서 1%, 2% 중 뭐 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는 아무것도 안 낸다. 매수는 안 내고 네. 매도자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질문과 대답들을 두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분들이 투자를 했던 사례들 또는 미국에서 투자한 사례들을 좀 들어서 실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아마 이 보시는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그 미국에는 뭐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트루를 할 수 있는 그 싱글 테넌트 건물들을 많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파파이스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본사적인 건 아니고 7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분이 개런티를 한 거고요. 그 2022년도 건물이었고
지금 20년 동안 임대 기간을 해놨고 매 5년마다 7.5% 인상이 있고요. 이거는 건물 면적을 한 76평, 대지 면적은 한 1,200평 정도 되고요. 캡 레이스는 4.5%에 이제 거래가 되어가지고요. 매매가는 310만 불 정도. 이제 매매가 곱하기 캡 레이스 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1년에 14만 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캐시로 샀을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앱솔루트 슈퍼넷이라고 테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 인슈런스, 공동비용 뭐 이런 거 바로바로 그냥 내는 겁니다. 패스트로 없이. 그래서 이제 딱 저기 그 베이스 렌트의 14만 불이 바로 은행에 꽂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 임대료가 보통 월로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월로 나옵니다. 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면 11,666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저게 20년 계약을 해서 매 5년마다 7.5%씩 인상을 하는 구조로 20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파파이스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한 15년 옵션이 있었는데 5년마다 내가 테넌트가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15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20년 임대 기간 넘어서는 본인이 원하면 이제 더 5년마다 한 번씩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어쨌든 다 내야 된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죠. 다음 건 이제 멀티 테넌트 빌딩입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한국 분이 구매하셨는데요. 670만 불에 거래되었고 캡 레이스는 6%에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1년에 약 40만 불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보시게 되면 던킨 도너츠, 그 뭐 치과, 그리고 ATI라고 물리치료 회사 하는데 피자 가게, 그리고 또 이렇게 5개의 테넌트가 있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분산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테넌트는 뭐 장사가 안 되면은 클로즈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좀 분산적이어서 던킨 도너츠 같은 때는 드라이브트루까지 있고요. 요새는 드라이브트루가 참 중요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이제 건물주 디벨로퍼가 되게 좀 계약을 잘했어요. 테넌트들하고. 그래서 매 5년마다 10%씩 인상이 돼 있어요. 그 요새 건물들은요. 코로나 이후로 한 건물들은 매년 3% 이렇게 또 돼 있고 어떤 데는 매상이 얼마 이상 찍히면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건물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피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테넌트 임차인들이 다 납부를 하는 거고 이것처럼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임차인들끼리 다 거기에 관련돼서 정리해가지고 비용 납부하는 거고 저기 나와 있는 매월 33,500불은 그냥 순수하게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저거는 되겠네요. 개런티 되는 부분이죠. 근데 참 보면 한국은 땅이 작아서 그런지 건물들이 보통 저 정도면 이제 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좀 뭐 좋으면 좋은데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한 층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높이 올릴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H마트라고 미국의 이제 한인마트 H마트라고 있습니다. 달라스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류 애드라고 이제 저희가 좀 니치인데 한인 상권이 커지는 걸 확인하고 저희 샘 파트너가 아주 공격적으로 손님한테 말씀 잘 해가셔가지고 이게 매수를 한 건데요. 샘 파트너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엄청 크거든요. 저게 평으로 보면 대지 면적은 15,000평 가까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한 3,800평. 그래서 저희가 저게 5월이었죠. 5월 달에 공실률이 한 15%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입자 수가 31개였고요. 근데 저 위치적으로 그 아시안 상권이랑 상당히 근접하고 또 공실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거. 근데 그 공실률을 저희 팀이 정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상당히 낮게 내고 있었어요. 시장가보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또 2년, 4년 안에 또 많이들 끝나요. 네. 그렇다면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할 때 이제 시장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뭐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 고객분께 또 안내를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한 당시에 그때 이제 2,500만 불로 그래서 임대료가 약 한 150만 불 정도였고요. 공실률 15%였는데 지금 이제 9월 기준 걸로 갖고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3%만 넣었어요. 3%만 추가로 더 넣었는데 이제 임대료가 190만 불. 예, 저게 이제 공실률만 채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인상도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 190만 불.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은 3,100만 불로도 매매 가능한 거고 사실 저희가 저거 아니고 한 5년 정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5년 정도 후 되면은 임대료를 한 300만 불 이상으로 해서 매매가 한 5천만 불 이상으로 또 이렇게 엑시트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엄청난 수익과 임대료와 또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뭐 주택 부분이 혹시 뭐 자료가 있으면 주택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주셨으면, 왜냐하면 또 관심 있는 분들, 주택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라스에 일을 하러 거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택 렌트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요. 지금 이런 집 같은 경우가 지금 43만 불 정도 하우스 밸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집을 론을 받고 사시는 경우에 캐시로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캐시로 사셨을 경우에 한 7.3%의 수익률이 나고요. 한 25% 다운하고 론을 받았을 경우에 한 9.9%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3만 불이면 뭐 거의 뭐 한국에서는 좀 지역에서 조금 먼 곳들인데 다운타운에서 저런 가격이면 저런 훌륭한 주택을 하나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싱글 테넌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 테넌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 발생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 미국은 재산세가 셉니다. 한국도 좀 그렇지만 미국이 훨씬 더 센데, 그거를 이제 임차인들이 모든 것들을 관리비부터 한다라는 건 상당한 수익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금 부분들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그다음 미국 관련된 세금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지금 당장 어떤 달라스에 있는 또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있는 데를 지금 사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부동산의 미국의 어떤 투자 플로우나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임대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세금을 내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임차인들이 테넌트들이 다 내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법인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 정확한 정보 제공의 의미지 꼭 지금 이거 부동산을 텍사스에 있는 걸 사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어느 지역을 가서 투자를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저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판단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실은 저희가 텍사스 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나는 텍사스가 아니라 나는 캘리포니아, 나는 하와이, 그렇게 되면 텍사스 레거시 리얼티 쪽에서는 한국은 뭐 어떻게 연결해서 하긴 하는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고객이 따로 어떻든 뭐 리스크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텍사스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미국이 아시다시피 되게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캘리포니아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 주가 각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사스를 스페셜리스트하고 텍사스를 아는 그런 소박이들이기 때문에
텍사스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서 투자할 때는 그 주에 에이전트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정확하다. 결국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미국의 실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달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신 우리 그 레이프송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샘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한국에 오실 때 이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세금들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